엄마 저예요. 서윤이에요. 애들 밥 먹였니? 엄마 저 서윤이라고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오늘 날씨 좋네. 45년이요. 엄마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이 45년이었어요.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진 그날부터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제 얼굴도, 제 이름도, 심지어 저를 버렸다는 사실조차도요. 요양원 방은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빛이 책상 위 노란 수첩을 비추고 있었어요. 간호사분이 조심스럽게 건네주셨죠. 이거 혹시 아드님이나 따님 찾으시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치매 오시기 전에 쓰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 정신 드실 때마다 계속 뭔가 적으셨더라고요. 수첩 첫 장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혹시 내 아이들이 날 찾으면 이걸 보여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기는데 눈물이 먼저 떨어졌어요. 엄마의 글씨는 날짜마다 달랐어요. 어떤 날은 또박또박, 어떤 날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흔들렸죠. 기억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엄마는 우리를 기억하려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저는 수첩을 꽉 쥐고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끝내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만은 우리 곁에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윤 씨, 또 그 꿈 꾸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며 깨웠어요.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죠. 응, 미안해. 깨웠지? 괜찮아요. 물 한 잔 드릴게요. 똑같은 꿈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하얀 담요에 쌓인 채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장면이요. 비냄새, 젖은 옷감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심장 소리. 그게 전부예요.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그냥 품만 느껴져요. 따뜻했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그 순간의 감촉이요. 이번엔 뭐가 보였어요? 똑같아. 항상 똑같아. 누군가 날 내려놓고 가는 장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제가 평생 그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요. 저는 2살 때 고아원 문 앞에서 발견됐어요. 1979년 8월에 어느 비 오는 밤이었대요. 하얀 담요에 쌓인 쌍둥이 자매. 저와 서희, 둘 다 열이 있었고 울음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쳐 있었대요. 원장 선생님은 지금도 기억하신대요. 몇 년 전 제가 고아원을 다시 찾아갔을 때 말씀해 주셨죠. 그날 새벽이었어.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나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문 앞에 바구니가 놓여 있는 거야. 처음엔 버려진 강아지인 줄 알았지. 쪽지는요? 쪽지 없었나요? 있었지. 비에 젖어서 글씨가 번졌는데 겨우 읽을 수 있었어. 언젠가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어. 그게 전부예요? 아니, 뒷면에 또 있었어. 미안해. 살려야 했어라고. 살려야 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 자신이 살기 위해서였을까요? 원장님, 그 여자 엄마가 다시 온 적은 없었나요? 없었어. 한 번도. 처음 몇 달은 혹시나 싶어서 문 쪽을 계속 봤는데 오지 않더라고. 왜 안 왔을까요? 글쎄, 올 수 없었겠지. 아니면 오지 않기로 한 거거나. 원장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올 수 없었다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오지 않기로 했다는 게 나은가요? 어느 쪽이든 저한테는 똑같이 아팠어요. 근데 서윤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 뭐가요? 너희를 놓고 간 그 여자 한참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대. 근처 사는 할머니가 봤다고 그러더라고. 담벼락 뒤에 숨어서 계속 울고 있었다나 뭐라나. 진짜요? 응. 그래서 나도 혹시나 싶어서 다음날 그쪽을 찾아가 봤어.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 대신 담벼락 밑에 떨어진 헝겊 조각 하나 발견했지. 너희 감쌌던 담요랑 똑같은 천이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어요. 엄마는 그냥 버리고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놓고 숨어서 지켜보다가 그리고 결국 떠났던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원장님, 우리 입양은 언제 갔어요? 너의 일주일쯤 뒤였나? 쌍둥이라 보니까 입양 희망자가 금방 나타났지. 근데 한 집에 둘 다 보낼 순 없었어. 각각 다른 나라로 갔어. 왜요? 왜 같이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서윤아, 그게 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 당시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 시절이었단다. 쌍둥이를 한꺼번에 데려가겠다는 집은 없었어. 그래서 저는 캐나다로, 서희는 호주로 갔던 거예요. 2살에 헤어져서 26살이 되어서야 다시 만났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그래도 너희는 운이 좋았어. 다시 만났잖아. 네, 맞아요. 하지만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게 이미 망가진 뒤였어요. 서희는 제가 처음 본 순간부터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깨진 사람의 눈이었죠. 그리고 몇 년 뒤 서희는 세상을 떠났어요. 원장님, 만약에요. 만약 엄마가 다시 찾으러 왔었다면 우리 어땠을까요? 모르지. 근데 서윤아, 그건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내가 평생 물어봐도 답은 없어. 그래도 알고 싶어요. 왜 버렸는지. 정말 살리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짐이 돼서 버린 건지. 그건 그 여자만 알겠지. 그 여자, 엄마, 윤정. 저는 그 이름조차 몰랐어요. 입양 서류 어디에도 친모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미상이라는 2글자가 제 출발점이었어요. 저는 고아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죠. 엄마 어디 있어요? 사라는 있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었죠. 차갑고 쓸쓸한 가을바람이었어요. 넌 진짜 우리 애 맞아? 양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어요.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했죠. 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난 내 엄마 아니야. 그냥 키워주는 사람이지. 캐나다에서의 어린 시절이 행복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양부모님은 친절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친절. 의무감으로 베푸는 친절이요. 사랑이랑은 달랐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너 입양하지? 진짜 부모 누군지 알아? 몰라. 불쌍하다. 버려진 거잖아. 닥쳐. 왜? 사실이잖아. 너 엄마가 널 원했으면 버렸겠어?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10살이었죠. 그때부터 알았어요. 나는 평생 이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걸요. 입양아. 버려진 아이. 원하지 않았던 아이. 26살 되던 해 DNA 검사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윤 씨, 매칭된 가족이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호주에 사는 서희 씨라는 분인데요. 연락처 전달 원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쌍둥이라니. 나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니. 첫 통화는 어색했어요. 여보세요, 서희 씨?
응, 너가 언니야? 그런 것 같아. 나도 방금 알았어. 나도.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4년을 몰랐던 사이인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요? 거기 괜찮아? 호주는?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서희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감정이 없었죠.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매일이 별일이야. 서희야, 무슨 뜻이야? 언니도 알잖아. 우리 같은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알았어요. 서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몇 달 뒤 서희가 캐나다로 왔어요. 공항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거울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근데 눈빛만 달랐어요. 제 눈엔 아직 뭔가 기대가 남아 있었는데 서희 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랜만이야. 아니, 처음이지. 응, 처음. 우리는 껴안았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았죠. 언니,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왜? 호주 안 좋아? 거긴 집이 아니야. 그냥 감옥이야.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그게 문제야. 아무 일도, 아무 감정도, 아무것도 없었어. 서희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양부모님이 널 때렸어? 아니, 안 때렸어. 안 쳐다보기도 했지. 밥은 줬어. 재울 곳도 줬고. 근데 그게 다야. 이름 부른 적도 거의 없어. 그냥 너 아니면 애라고 불렀어. 서희야. 괜찮아. 익숙해. 근데 언니, 나 가끔 생각해. 우리 엄마가 왜 우릴 버렸을까? 진짜 살리려고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버린 걸까? 나도 모르겠어. 찾아가 보고 싶어. 우리 엄마. 어떻게? 이름도 몰라. 그래도 찾아야지. 안 그럼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 답 없이. 서희는 6개월 동안 캐나다에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함께 기록을 뒤지고 고아원에 연락하고 입양기관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기록이 불완전했거든요. 언니, 포기하자. 왜? 아직 다 찾아보지도 않았잖아. 소용없어. 엄마는 안 나타날 거야. 아니면 이미 죽었거나. 서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45년이야, 언니. 4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으러 온 사람이 지금 와서 우릴 만나고 싶겠어? 서희는 호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편지 한 통을 남겼죠. 언니에게. 나 이제 알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왜 우릴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버린 건 맞는 것 같아. 살리려고 했다는 건 그냥 변명 같아. 진짜 사랑했으면 방법을 찾았겠지. 근데 언니, 나는 더 이상 찾고 싶지 않아. 찾아봤자 실망만 할 것 같거든.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아. 언니는 계속 찾아. 나 대신. 그리고 찾으면 얘기해줘. 난 멀리서 들을게. 사랑해, 언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생겨서 좋았어. 서희가. 그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3개월 뒤 호주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 씨 맞으신가요? 서희 씨.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서희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데 연락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상태가 어떤데요? 위중합니다.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근데 늦었어요. 도착했을 땐 이미 서희는 떠난 뒤였어요.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양부모도 오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였죠. 서희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관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대신 엄마를 찾을게. 내가 못다한 거 내가 할게. 꼭 찾아서 물어볼게. 왜 우릴 버렸는지. 그리고 한 대 때려줄게. 내 목까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서희 없이라도 엄마를 끝까지 찾아내겠다고요. 서류요? 그런 오래된 건 다 폐기됐을 텐데요. 입양기관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1979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았나요? 잠깐만요. 마이크로필름 자료가 있긴 한데 찾아볼게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직원이 돌아왔을 땐 먼지 묻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여기 8월 기록이 있네요. 한번 보세요. 낡은 종이 뭉치를 뒤적였어요. 손끝이 까맣게 물들었죠. 그러다 한 줄을 발견했어요. 여기 있어요. 뭐가요? 쌍둥이 여아 1979년 8월 15일 입소. 친모 추정 이름 윤정. 그게 다예요? 주소는요? 연락처는요? 여기엔 그것밖에 없네요. 당시엔 기록을 제대로 안 남겼어요. 윤정이라는 이름만이라도 알았네요. 근데 그걸로 뭘 하시게요? 흔한 이름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고아원으로 다시 갔어요. 이번엔 원장님이 아니라 오래 일하신 보육사 선생님을 만났죠. 그때 일 기억하세요? 1979년 8월에 쌍둥이 버려진 거요. 기억하지. 어떻게 잊어. 그렇게 어린애들이 그 밤중에 버려져 있었는데. 혹시 그 여자 친엄마 본 사람 없었나요? 글쎄, 나는 못 봤어. 근데 당시 경비 아저씨가 뭔가 봤다고 했었는데.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남긴 일지가 어디 있을 거야. 찾아볼게. 일주일 뒤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서윤 씨 있었어요. 경비 일지. 여기 8월 15일 기록 보세요. 새벽 4시 30분 정문 앞 바구니 발견. 영아 2명. 인근에 여성 1명 목격됨. 20대 초반 추정. 계속 울고 있었음. 주소 물어보려 했으나 도망감. 도망갔다고 쓰여 있네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쫓아가 보려 했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대. 혹시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는요? 그건 모르지. 근데 며칠 뒤에 또 목격됐대. 고아원 담벼락 근처에서. 또요? 응.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나 뭐라나. 경비 아저씨가 말 걸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왜 그랬을까요? 후회했겠지. 근데 다시 데려갈 수도 없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자꾸 떠올랐거든요. 버리고도 떠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음 날부터 부산 곳곳을 뒤졌어요. 윤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요. 동사무소, 병원, 시장, 온갖 곳을 다녔어요. 윤정 씨요? 여기 그런 사람 많은데요. 1950년대생이고요. 1979년에 이 근처 살았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옛날 사람들은 이사 많이 다녔잖아요. 막막했어요. 바늘 하나를 찾는 기분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구멍가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윤정이?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정말요? 어디서요? 저쪽에 그런 아줌마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오래전에 이사 갔어. 몇 번지인지 아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저 골목 끝에 빈집 있잖아. 거기였던 것 같아. 뛰어갔어요. 골목 끝 빈집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여기가 맞나?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죠. 누구세요? 저기요, 옆집에 윤정이라는 분 살았었나요? 윤정? 아, 그 아줌마. 살았지. 근데 벌써 몇 년 전에 나갔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지. 그냥 어느 날 짐 싸더니 사라졌어. 말도 없이.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별로 말이 없었어. 항상 혼자였고, 친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 다른 특징은요? 뭐 자주 가던 곳이라든가. 글쎄, 아, 맞다. 그 아줌마 매년 여름이면 어디 갔었어? 꽃 들고. 꽃이요? 응. 하얀 국화 같은 거. 제삿날도 아닌데 왜 꽃을 들고 다니나 했지. 어디로 갔는데요? 그건 몰라. 근데 버스 타고 한참 가더라고. 한 번은 뒤따라가 봤는데 고아원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고아원이요? 응. 고아원 있잖아. 거기 근처까지 가는 거 봤어. 매년이요? 매년 갔어요? 그런 것 같아. 여름마다 꽃 사들고 나가는 거 봤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죠. 아니, 왜 울어요? 그 사람이 제 엄마예요. 뭐, 엄마? 네.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979년에 버려진. 세상에, 그럼 그 아줌마가 널. 네. 그래서 매년 찾아왔던 거예요. 우릴 보러. 그랬구나. 그 아줌마 표정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이제 알겠네. 저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어요. 매년 여름마다 우리 곁을 맴돌았던 거예요. 왜 버렸는데 왜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 지금 요양원에 있을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치매 왔다고 들었어. 근처 요양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디요? 어느 요양원이요? 실버타운. 거기 한번 가봐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전화했어요. 혹시 윤정 씨라는 환자분 계세요? 윤정 씨요? 잠시만요. 네, 계시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가족인데요.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근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치매가 심해서 거의 못 알아보시거든요. 괜찮아요. 그래도 가고 싶어요. 그럼 내일 오시겠어요? 네.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서희가 떠난 뒤로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서희야, 찾았어. 엄마 찾았어. 이제 물어볼 수 있어. 요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간호사가 앞장서서 걸었죠. 203호예요. 근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못 알아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보고 싶어요.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앉아 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허공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있었죠.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서윤아, 서희야, 밥 먹었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엄마.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흐릿한 눈이 저를 스쳤죠.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서윤이에요. 서윤? 네, 엄마. 서윤이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캐나다? 거긴 춥지. 옷 따뜻하게 입어야지.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의 손을 잡았죠. 주름투성이의 손이었어요. 차가웠어요. 엄마, 저 기억나세요? 저 서윤이잖아요. 애들 밥 먹였니? 네, 엄마. 밥 먹었어요. 다행이다. 배고프면 안 되는데. 엄마는 웃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었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요. 엄마, 왜 우릴 버렸어요? 뭐?
45년 전이요. 고아원 문 앞에 우릴 놓고 가셨잖아요. 고아원? 네. 저랑 서희요. 쌍둥이요. 기억 안 나세요?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웃었죠. 오늘 날씨 좋네. 빨래해야겠다.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평생 찾아 헤맨 끝이 이거예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서윤 씨, 잠깐 나오실래요? 복도로 나왔어요. 간호사가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이거요. 윤정 씨가 치매 오기 전에 맡기신 거예요. 혹시 가족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뭔데요? 편지요. 직접 읽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죠. 날짜가 다 달랐어요. 필체도 조금씩 달랐고요. 어떤 건 또박또박, 어떤 건 흔들렸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2010년 3월 12일. 서윤아, 서희야. 나는 너희 엄마 윤정이야.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앞으로 기억이 점점 사라진대. 그래서 쓴다. 내가 기억하는 동안 너희에게 꼭 해야 할 말을.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죠. 1979년 8월 15일 나는 너희를 고아원 문 앞에 두었어.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지. 너희는 열이 있었고 울음소리도 제대로 못 냈어. 나는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야. 내 아빠는 사고로 죽었어. 공사장에서 보상금도 없었어. 나는 22살이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너희를 안고 골방에 있을 때 굶주림이 뭔지 알았어.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젖이 안 나오는 거야. 너희가 울어대는데 줄 게 없었어. 병원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어. 약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었어. 그렇게 사흘을 버텼는데 너희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때 알았어. 내가 너희를 죽이고 있다는 걸. 저는 편지를 쥔 채 주저앉았어요. 간호사가 등을 두드려줬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계속 읽을게요. 다음 편지를 펼쳤어요. 2012년 7월 8일. 나는 매년 여름이면 너희를 보러 갔어. 고아원 근처까지. 담 너머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어. 한 번은 너희를 봤어. 작은 애가 그네를 타고 있고 큰 애가 옆에서 밀어주고 있었어. 둘 다 웃고 있었어. 그 모습 보고 돌아서서 울었어. 내가 키웠으면 저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데려가고 싶었어. 너무 데려가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 없었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너희한테는 불행일 테니까.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간호사가 휴지를 건네줬죠. 2015년 11월 20일. 너희가 입양 간 걸 알았어. 캐나다랑 호주래. 멀리 갔구나. 행복하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학교는 재밌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상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이렇게 아프지? 가슴이 왜 이렇게 저리지? 2018년 6월 3일. 치매가 점점 심해져. 오늘은 집 주소를 까먹었어. 길에서 한참 헤맸어. 의사가 그러는데 곧 너희 얼굴도 기억 못할 거래. 이름도 잊어버릴 거고. 무섭다. 너희를 잊는 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쓴다. 기억이 사라져도 이 글은 남으니까. 혹시 내가 기억을 잃어도 마음만은 너희를 기억할 거야. 마음은 안 잊어버린대. 의사가 그랬어. 마지막 편지는 필체가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날짜는 2020년 1월이었죠. 서윤아, 서희야. 오늘은 너희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가슴이 아파.
누군가 그리워.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들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가 될 자격이 없었나 봐. 그래도 알아줘.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꼭 잘할게. 약속해. 편지를 다 읽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죠. 엄마. 응? 엄마, 이제 그만 괜찮아요. 뭐가?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 이제 알겠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셋 다 아팠던 거예요. 엄마도, 저도, 서희도. 아무도 나쁜 사람 없었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빤히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죠. 서희야. 엄마. 서희야, 울지 마라. 저 서윤이에요, 엄마. 서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는 엄마를 껴안고 대성통곡했어요. 엄마. 4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졌어요. 분노도, 그리움도, 외로움도 다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저를 꽉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미안해, 미안해, 우리 딸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간호사가 문 밖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용서가 뭔지요. 그리고 사랑이 기억보다 강하다는 걸요. 일주일 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윤 씨, 윤정 씨께서 오늘 새벽에 편안히 가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평온했죠.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그냥 저 혼자 엄마 곁을 지켰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 아파하지 마세요. 관 옆에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놓았어요. 간호사가 며칠 전에 찾아낸 거였죠. 내 사랑하는 딸들아. 혹시 내가 너희 이름을 부르면 그건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안 사라져. 엄마의 마음은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서윤아, 서희야.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땐 내가 더 나은 엄마가 되어 있을게. 사랑한다. 내 딸들아. 장례를 치르고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희야, 엄마 만났어. 늦었지만 만났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이제야 진짜 엄마 품에 안긴 기분이야. 45년 걸렸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아. 엄마의 사랑이 뭐였는지. 주머니에서 엄마의 편지를 꺼냈어요. 구겨지고 낡았지만 소중했어요. 엄마, 원망 안 해요. 이제 다 이해해요.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죠. 우리 셋 다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도, 저도, 서희도.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엄마, 다음 생엔 우리가 먼저 찾아갈게요. 그땐 헤어지지 말아요. 약속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 정말? 응. 이제 진짜 괜찮아. 45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엄마와 서희가 함께 있는 꿈이었죠.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이제 그만 와. 아직이야.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래. 천천히 와.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죠. 근데 가슴은 가벼웠어요.
고마워요, 엄마. 서희야, 고마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